요것도 이제 들어가죠. 그만 자. 많이 잤어. 밤에 잠 안 오겠다. 자, 봅시다. 너희는 사진 찍을 때 웃어요? 나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취향인데,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게 카메라가 날 쳐다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수업하니까 이렇게 촬영하는 거는 뭐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동영상 차라리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잠깐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엉성한 자세와 엉성한 표정으로 이렇게 옆 사람이랑 친한 척 하며 막 이렇게 난 행복해 죽겠어 라는 표정을 막 줘야 되잖아. 굉장히 싫어요.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저 밖에 보면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 굉장히 가식적이죠. 그래서 저희 사진이 버전이 여러 개인데 막 가면 그 사진 찍는 분이 몇 개 알려줘. 왜냐면 저기 강사들이 많이 오는 스튜디오라서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별거 다 하고 막 그 흔해 빠진 그 자세들 있잖아. 하라고 하는데 어색해서 죽어버린 줄 알았어. 아니,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특히나 어떤 걸 제일 싫어하냐면 내가 들고 있는 카메라가 날 쳐다보는 걸 정말 싫어해요. 우리는 보통 셀카라고 하죠. 셀피가 아니라 셀카를 찍어요? 막 내가 막 혼자 찍어놓고 잘생겼어 막 이런 거 합니까? 굉장히 아무튼 괜히 싫어하거든 나는. 근데 그 사진에 대한 얘기입니다. 봐봐. 스마일링 셀피스. 웃는 셀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보죠. 처음에 일단 요거 하나 밑주셔야 됩니다. 이건 알아야 돼. Take it for granted. Take it for granted.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마 옆에 이 표현이 나올 건데 옆에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take for granted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목적어야. 얘를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다.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애가 너무 길어. 너무 길면 어떡합니까? 영어는 뭘 싫어해? 대가리 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치? 너무 길면 어떻습니까? 걔를 여기다 쓰고 빈자리를 채워야죠. 의미 없는 것으로. 걔 뭡니까? 그래 얘가 가짜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뭐가 됩니까?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접속사 대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we should smile for the camera. 우리가 카메라를 향해서 미소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우리는. 막 그런 거예요. 김치, 치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싫어. But 그러나 essential고. 근데 과거에는 봐봐. 이런 글들도 사실은 너희가 글을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글을 딱 보자마자 그러면 이 글은 이렇게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고 현재에는 이래요. 이렇게 완전 정확하게 대립적인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죠? 과거에는 stone-faced photo were the norm. 사실은 이제 표현 자체가 재밌죠. stone-faced 무슨 뜻이에요? 돌덩어리 얼굴이죠. 그러니까 굳은 표정을 돌덩어리 얼굴이라고 표현한 거죠. 웃지 않죠. 웃지 않는 얼굴.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The smile we flash for the camera today. 오늘날 우리가 카메라를 향해서 짓는 그 미소 있잖아요. 그 미소가 are about 10 times bigger. 10 times bigger. 10배나 더 큽니다. 미소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파한대소라고 하잖아요. 얼굴 확 이렇게 입꼬리 올라가고 눈 작아지고 막 이런 거. The smile photographed 100 years ago. 100년 전에 촬영된 사진에 비해서 웃음의 크기가 10배나 더 큽니다. 특이하죠? 과거보다 미소를 더 많이 짓는다는 얘기야. 미소를 빈도도 그렇지만 사진이라는 건 순간을 포착하는 거니까 미소의 크기 자체가 표정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A team of computer scientists analyzed. 컴퓨터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봤대요. More than 37,000 US high school yearbook portrait. yearbook이라고 하면 그 졸업 앨범을 말하는 겁니다. 그 졸업 앨범을 보니까 1905년부터 2013년까지 거기에 있는 졸업 앨범에 있는 사진들을 막 분석을 해봤대요. 너희 졸업한 지 좀 됐으니까 중학교 때 졸업사진 본 적 있어요? 그 졸업사진, 그 중학교 때 졸업사진 너희는 웃고 있습니까? 그래요? 나도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을 올 초인가? 우연히 이제
이런저런 뭐 하다가 이런 게 있었네 막 봤는데 어머나 어찌나 의 표정이 별론지. 자, they measured. 그들이 측정을 해봤어요. Each person smile by comparing the shape of their mouth. 입의 크기를 본 거죠. 입의 크기를 비교해 본 거예요. 입 모양 같은 것들을 비교해 본 거죠. 웃을 때의 모양이겠죠. 1910년에는 lip angles were almost zero. 입술의 각도가 제로예요. 입술의 각도가 제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제로란 이야기죠. 입술이야. 그래 보이지 않겠지만 됐죠? 입술의 각도가 제로였다는 거죠. 안 웃어. 이게 뭐야? stone faced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것이 무슨 뜻이야? Meaning mouths were mostly flat. 입술이 flat 하다는 거죠. 웃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But 그러나 in the post World War II era, 아까 post가 뒤라고 했었잖아요. post가 뒤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니까 people opened their mouths.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In their yearbook photo. 졸업앨범 보니까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웃는 표정을 말하는 거겠죠. 왜요? 갑자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왜 갑자기 웃기 시작한 걸까? 그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뒤에 넘어갈 건데 잠깐만 여기까지 살짝 정리를 할게요. 이 사진 속 웃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보기로 했죠. 대립적인 구도로 보기로 했죠. 이 앞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과거가 되고요. 여기가 현재가 돼야겠죠. 과거를 대표하는 단어가 뭐 있었어요? stone faced 라는 표현 쓰면 되겠고요. 현재는요? 그냥 스마일이었을까요? 미소를 지었죠. 오케이? 근데 그 규모도 여기가 10배나 더 많았고요. 크기 자체도. 입술을 보니까, 입도 보니까 여긴 어때요? 입을 굳게 담은 채였어요. 오케이? 입술의 각도도 0도, 지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근데 이쪽은요? 현재는 어때요? 입을 열고 있죠. 미소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필자는 왜 그러는 걸까요? 얘네 왜 이러는 거야? 질문을 던졌죠. Manner of the past. 잠깐만. 요 1번 문장 있잖아요. 주황색이야. 별표 하나 치세요. 여기 별표 하나 치시고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조금 중요한데 조금 시간이 애매하긴 하지만 설명을 좀 해볼게요. 봐봐. 배경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 배경 지식은 뭐냐면 쉬운 거 먼저. 여기에 주어랑 동사가 있죠. 주어 동사가 있는데 내가 여기 뒤에다가 주어랑 동사를 또 쓰고 싶어. 뭐가 필요합니까? 맞아요. 좋아요. 여기에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고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는 거죠. 질문이야. 어디가 주절이고 어디가 종속절입니까? 그러면 앞뒤로 나누는 거예요? 주절과 종속절을? 앞뒤로 나누는 건 아니죠. 기준이 뭡니까? 그죠? 접속사가 붙어있는 쪽이 종속절인 거야. 너무 당연한 게 정윤아, 주문 외우지 말고 여기 봐. 접속사가 붙어있는 게 종속절이야. 왜냐하면 원래 주어 동사가 있는데 덧붙이기 위해서 쓰고 뒤따라 나온 거니까 당연히 종속절이야.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주절이고요. 여기가 종속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속절에 나오니까 이 동사는 반드시 뭘 갖고 있겠어요? 시제를 갖고 있겠죠. 맞아요. 얘는 시제를 갖고 있을 건데 재훈 질문. 그러면 종속절에 쓰는 시제는 누가 결정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주절 시제가 종속절의 시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걸 시제일치라고 불러요. 다시 주절 시제에 맞춰서 종속절의 시제를 쓰는 거예요. 이걸 시제일치라고 해.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그 시제일치는 첫 번째 주절 시제가 현재야. 그럼 종속절 시제에 강연 뭘 쓸 수 있죠?
내 맘이죠. 다 괜찮아요. 봐봐. 내가 지금 말하죠. 내가 지금 말을 합니다. 나 어제 커피를 한 잔 마셨어. 라고 말하죠. 내가 지금 말합니다. 나 지금 커피 마시고 있어. 라고 말하죠. 내가 지금 말하는데 나 내일도 커피 한 잔 마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되니? 내가 주절 시제를 현재로 썼다는 이야기는 여기다가 과거를 쓰건 현재를 쓰건 미래를 쓰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부터 잘 봐봐. 주절 시제가 만약에 과거야. 주절 시제가 과거라면 종속절에 쓸 수 있는 시제는 뭘 써야 됩니까? 맞아요. 과거 시제를 쓰거나 또 하나? 그죠? 그 과거보다 이전 과거. 보통 우리가 그걸 대과거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거 완료라고 부르기도 해요.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정석이야.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됐죠? 다시 주절 시제에 따라서 종속절의 시제를 쓴다. 주절 시제가 과거라면 종속절에는 과거나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 문장을 보세요. Manners of the past demanded라고 해서 분명히 과거를 썼고 접속사를 썼고 그 뒤에 더 마우스 be 아니 최소한 is라도 썼어야 되는데 be 굉장히 이상하죠. 자,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들어봐. 분명히 얘가 주어인 거 맞습니다. 주어고 여기 동사야. 동사는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고요? 시제를 가져야 된다고요. 시제를 가져야 되는데 어머, be니까 시제가 없죠. 왜요? 시제를 가져야 되는데 시제가 없어졌어. 왜요? 다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시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시제가 사라졌어. 뺏어갔겠죠. 누가? 동사보다 힘센 애가. 영어에서는 동사가 힘이 엄청나게 세거든. 그러니까 주어도 갖고 목적어도 갖고 별거 다 하거든. 근데 그 동사보다 힘센 애가 딱 하나 있어요. 동사를 도와주는 애. 그게 누굽니까? 조동사예요. 잠깐만, 근데 조동사가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조동사 중에서 생략이 가능한 조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should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는 거다? 여기에 should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하면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아니 그러면 should는 왜 쓰나요? 왜 should를 씁니까? 그렇지. 이 should가 기본적으로 should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당위성입니다.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돼 이겁니다. 그럼 그 당위성은 왜 생겼죠? 그렇지. 누구 때문에? demand 때문에. 이 demand란 단어로 인해서 당위성이 생겼고 그 당위성으로 인해서 should가 나왔고 should 때문에 동사의 원형을 쓴 겁니다. 다만 그때 should를 생략해버린 거죠. 됐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거야. 다시 이게 좀 어려운 설명이고요. 되게 쉽게 설명하면 중학교 때 이거 너희가 배웠어요. 너희가 어떻게 배웠냐면 야 주장명령 요구 제한 나오면 동사의 원형 써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 설명이 좋은 설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장명령 요구 제한 뭐 command 여기 나오는 것처럼 demand, inquire, ask, suggest, insist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다시 예문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여기다 쓸게. 예문 하나만. He suggested that. 분명히 suggest를 썼습니다. 주장명령 요구 제한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suggest를 썼어요. 그 뒤를 보니까 the accident. 그 사고가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칩시다. 우리가 중학교 때 조금 무식하게 배웠던 거대로 치면 주장명령 요구 제한 suggest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동사의 원형을 써라. 예. 하면 내가 해석을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정답이면 해석을 해볼게.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사고가
여기서 발생했어야만 했는데 좋은 구경 놓쳤네 씨. 이겁니까? 너무 비인륜적이지 않아요? 사고가 발생해야만 해요? 이건 이상하다. 그냥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서제스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내용을 보니까 여긴 당위성이 있다 없다? 당위성이 없다. 당위성이 없으면 슈드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슈드가 안 필요하면 뭘 써야 돼? 그냥 과거니까 그냥 과거를 썼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다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 주장명령 요구자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얘가 중요해지거든요. 그리고 얘가 무조건 중요해지는 꼴이 돼버리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어디를 물어보냐? 여기를 물어보잖아. 동사의 원형을 쓸 거냐? 시제를 갖춘 녀석을 쓸 거냐를 물어볼 건데 그러면 여기서 어커냐 어컬드냐 시제를 가졌냐 안 가졌냐는 누가 결정해? 슈드가 결정한다고요. 그럼 슈드 뭘 생각해야 돼? 당위성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아, 요건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다? 당위성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위성이 있다면 슈드가 들어가고 슈드가 있으니까 동사의 원형 쓰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위성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죠. 당위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슈드가 필요 없고 슈드가 필요 없으니까 시제 일치를 맞춰서 쓰는 거고 이렇게 봐주시는 거다.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이야?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주장명령 요구 제한의 동사를 외우는 건 쓸데없는 짓입니까? 아니죠. 외워두는 건 좋죠.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장명령 요구 제한을 외워두시고 의심을 해보시면 돼요. 디맨드가 나왔어. 혹시 당위성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 계산을 해서 슈드를 쓸 거냐 말 거냐를 너희가 결정하시면 되는 거라고. 됐어요? 우리가 with 나오면 무조건 분사구문이었어요? without 나오면 무조건 가정법이었어요?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주장명 요구 제한의 동사를 외워두시고 외워둔 다음에 의심해 보시라. 당위성이 생기냐 생기지 않냐 이렇게 가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과거의 이런 방식들이 demand 했습니다. The mouse be carefully controlled. 왜냐면 옛날엔 굳게 담은 입술 이랬잖아. 그러니까 뭐야? 웃지 마 이 새끼야. 장난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위성이 생겼던 거야. 당위성이 생겼으니까 슈드가 필요했고 그러니까 be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는 거죠. 됐어요? 됐죠? 여기서는 야 입다도 장난해도 지금 똑바로 해 이렇게 했던 거죠. 과거에는. 그리고 a small mouth was considered beautiful. 입이 좀 작아야 작은 입이라고 하는 것이 예쁜 거야 라고 옛날에는 생각했었다는 거죠. Big smiles were viewed as silly or mean. 입을 크게 벌리면 어이 좀 바보 새끼. 혹은 mean이란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하면 무슨 뜻입니까? 비열한이란 뜻입니다. 애가 좀 애가 악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that's why 잠깐만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 that's why 뒤에 뭐 나옵니까? 결과 나옵니다. that's because 뒤에는 이유가 나오고 why 뒤엔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serious expression 잠깐만 serious expression이 뭐야? stone faced 됐죠? 이 진지한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was common 아주 흔했던 거죠. It most painted portrait. 그 초상화 보면 우리 그 어진이라고 하죠. 조선시대 왕의 얼굴이잖아요. 거기 웃고 있는 왕 있습니까? 막 V 그리고 막 이런 왕 있어요? 없잖아. 동양이건 서양이건 다 근엄하고 진지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죠. Even after the invention of photography,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발명된 이후에도 the tradition continued. 그러한 것이 지속됐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면 옛날부터 진지한 얼굴이 굳은 얼굴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고 사진에서도 그게 유지가 된 거다. 이 지문 전체가 뭔지 아시겠죠? 오케이? 왜에 대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됐어요? 좀 더 마무리 합시다 우리.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확산이 됐죠. 점점 카메라가 많아졌어. 카메라 컴퍼니's advertising campaign change the trend. 그런데 이게 그럼 잠깐만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사진 시절 사진을 찍던 그 시절에 굳은 표정 이꼴 포지티브 굳은 표정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이게 어디까지 미안해 그림 시절 미안해요 그림 시절에 폴트레이트 초상화 그리던 시절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사진 시절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야, 그러면 우린 지금 그림 시절에 살고 있습니까? 사진 시절에 살고 있습니까? 우린 사진 시절에 살고 있잖아. 근데 왜 우린 웃어요? 뭐야? 이 중간에 뭐가 있었어? 사진 시절에 변화가 생겼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야, 요 단락은. 누가 바꿨어? 카메라의 확산과 카메라 회사의 광고가, 그 광고가 change the trend, 그 트렌드를 바꿨죠. Early photographers, 초기의 사진사들은 were not very good at getting people to relax in front of the camera.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아니 좀 편안해져야 웃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어. 그걸 잘 못해갔어. So, 그래서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photos.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진지해. 다 막 죽을 똥 싸고 있어. 막 지금 막 다 썩은 표정 짓고 있어. 그래서 to popularize camera.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 감정은 그대로일 거 아니야. 굳은 표정 주면서 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냥 보면서 별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을 대중화시켜야 돼. 인기를 막 올려야 돼. 그래서 회사들이 try to change this. 이걸 좀 바꿔야겠다. 어떻게? launching advertising campaign. 광고를 막 돌리는 거야. 어떤 광고야? That associated photography with celebration. 사진은 뭐다? 축하. 사진은 기쁜 거. 사진은 기쁨이라는 것과 관련시키는 거죠. Companies wanted to show customer. 이 사진 회사들이, 카메라 회사들이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뭘요? That the camera was tool. 카메라가 이런 거야. For capturing happy moment. 카메라는 행복을 담는 겁니다. 카메라는 행복이에요. 이걸 바꾸고 싶었던 거죠. 어때요? 카메라 equal happiness. 사진 찍는다. 행복하다. 너희는 사실 우리는 셀카, 그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셀카도 찍고 여러 가지 사진 찍지만 사실은 너희가 사진을 언제 찍어요? 지금도? 요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재밌을 때 찍는 거 아니야? 동영상도 찍죠. 장우가 노래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회식 자리 부장님 같은 이런 느낌으로다가 애들이 그걸 왜 찍었겠어요? 웃겨서 그렇죠. 저는 잘 모르지 왜 웃긴지. 우리 시작하기 전부터 찍고 있어. 등장부터 웃겨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또한 발견한 건 뭐냐? 그들이 또 뭘 발견했냐면 happy image, 그 행복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help the sale, 판매에 도움이 되더라. 잘 팔려. So, 그래서 they began using smile model, 웃는 모델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잘생겼어. 게다가 예뻐. 어머나, 그러면 잘 팔리죠. Official images followed suit. 공식적인 이미지들도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And 그리고 1950년이 되자 President, 대통령이 was smiling at their portrait. 대통령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